네, 화제 인물, 화제 소식을 전하는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태진 씨 혹시요, 네. 이 대학생이라고 쓰고 구직자라고 읽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이 취업난이 하도 지속되다 보니까 대학생은 곧 구직자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때문에 대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서는요, 대한민국 대학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자리에 모신 분이 있습니다.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내용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대학 관련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대학 광고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학 홍보 광고 분야라는 건 기업과는 조금 더 다른데, 근데 그 대학이라는 게 하나의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좀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상으로만 보면은 뭐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동문분들이 있고, 우리 교수님들이 있고, 뭐 해외 교류기관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학 구성 단위로 보면은 학과 단위, 그리고 뭐 단과대학 단위, 대학 전체 단위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층의 다양한 홍보 분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가 대학 당국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네. 훌륭하게 이제 홍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그렇군요. 요즘은요, 워낙에 취업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 분야에 있어서도 홍보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취업 전문 전담 기관이 이제 대학마다 생길 정도로 이렇게 다 네. 세팅이 돼가지고 네. 그 취업 전문 홍보를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사업 분야가 대학 관련 사업인 만큼 대학의 흐름에 따라서 또 어느 것들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먼저 우리나라의 대학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요. 네, 교육과학기술부 이제 통계를 보면은 2012년에 우리나라 대학교는 전체가 432개 교회 370여 명의 그런 이제 대학생이 있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이 201개 교, 2, 3년제 대학이 142개 교, 그리고 원격 사이버 대학이 21개 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고등교육기관으로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과거에 비해서 대학 숫자가 조금 많아진 것 같은데 일단 과거와 현재 대학의 가장 큰 변화라고 그러면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는 2011년 대비 2개 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왜 대학이 오히려 많아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 그게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학생들이 많아졌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입학하려는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학을 예전에 있는 이런 대학이 매력적이다. 요즘엔 아니야. 이런 대학이 매력적이야. 이런 부분도 확실히 많이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요구치가 예전에 이제 고고한 상하탑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의 위상을 높이고 이제 그런 연구력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이제 하시다가 네. 지금은 사회 변화 더불어서 사회 요구치가 계속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이 잘 돼야 된다는 이런 가치가 이제 막 발현이 되다 보니까 대학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외면만 할 수는 없고 계속 적극적으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되셨죠.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상하탑이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면은 대학 자체적으로도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대학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각종 대학 지원을 하는 국가 사업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취업률을 20%나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게 학교로서는 대학교로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그 예전에는 뭐 이제 그 역시 세계 동향을 이제 그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에서 동향을 키우고 뭐 세계 인재 이런 것들이 기반은 같습니다만은 네. 기반은 같습니다만은 그런 건 사회 요구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무래도 달라졌죠. 네, 예. 많이 달라진 추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대학들의 홍보 전략을 보면은 취업률을 앞세워서 홍보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취업률이라는 것의 기준이 뭔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당해년도에 이 졸업생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교육과학기술부가 당해년도 이제 졸업생, 그러니까 이전 연도 바로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매년 8월 말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네. 근데 취업의 그때 기준은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전에는 다 이제 구두로 그냥 받아가지고 취업처만 적고 막 이걸 발표하고 이랬는데 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지표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고용보험 기준으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업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예술 전문 분야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대학들이 조금 반발을 가졌었죠. 그 네.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은 이제 프리랜서나 혹은 프로젝트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좀 그런 한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요, 본부장님, 취업률을 발표할 때 규모가 큰 대학이 있고 규모가 작은 대학이 있는데 같은 동일선상에서 발표하면 좀 이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 졸업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뭐 4년제는 가나다라 그리고 2, 3년제 되는 가나다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 구분을 해서 하는군요. 근데 사실 또 취업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연할 수밖에 없게 되는, 방송으로 따지면 시청률과도 네, 맞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업률을 좀 과장한다든지 허황되게 발표를 해서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집계된 경우에서 정확한 취업률의 우선 순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발표를 자료 바탕으로 보면은 가군 졸업생 3,000명 이상인 가그룹 그 성균관대, 원광대, 고려대 순 정도가 되겠습니다. 1위가 성균관대, 2위가 원광대, 3위가 고려대 순이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나군도 한번 볼까요? 예, 그다음에 2, 3,000명 이제 졸업을 하는 나그룹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아주대학교 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그룹, 나그룹, 그리고 다그룹은 1,000명에서 2,000명 졸업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건양대학교, 구모공과대학 순으로 이제 취업률이 좋은 거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라그룹도 한번 살펴볼게요. 라그룹은 1,000명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조금 이제 그 규모가 작은 특성화대학, 소위 특성화대학이라고 많이 그 표현을 하는데요. 네. 한국기술교육대, 우송대, 목포해양대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서 가군부터 라군까지의 순위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전문대는 취업률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예. 전문대학을 살펴보면 졸업생 2,000명 이상의 가그룹이 1위가 영진전문대, 동양미래대, 대전보건대 순으로 집계가 되고 역시나 있습니다. 가나 다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렇다면 나그룹은 1,000명에서 2,000명 졸업생, 어떻게 순위가 되죠? 맞습니다. 첫 번째가 구미대, 그리고 전주 비전대, 한림 성심대 순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1위가 84.7%면은 굉장히 높죠? 네. 자, 그럼 다그룹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그룹은 1,000명 미만의 졸업생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죠? 맞습니다. 2, 3년제 대학 역시 이제 특성화대학이라고 많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대학이지만 그 네. 농협대, 한국승강기대, 92%예요? 이거 정말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야. 그래서 네. 높은 이제 취업률을 특성화대학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협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연암공업대학교 이렇게 1, 2, 3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4년제, 2년제 순으로 구분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높은 이 취업률을 기록한 곳들도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취업률이 높다 한다면은 나름의 대학의 공통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대학별로 취업을 전담하는 부서들을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각 대학들이 나름의 노하우를 발휘를 하면서 운영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큰 흐름은 유사합니다. 그 전반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저학년 때는 진로 탐색기라고 해가지고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이제 적성이 맞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분야를 또 원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기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로드맵을 짜줍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것을 하려면 이때쯤부터는 학점 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이때쯤부터는 외국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짚어줍니다. 네, 요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짚어주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고학년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취업 집중기라고 해가지고 취업에 필요한 실제적인 스킬, 그러니까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것들을 전문 컨설턴트랑 같이 한번 1대1 이제 대면해가지고 지도를 받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 인상이라든지 옷 스타일까지 잡아준다고 얘기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특히나 이제 뷰티 쪽이 이제 이렇게 발전된 학교일수록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아예 그런 강의를 개설을 해가지고 스타일 전체적으로 잡는 거, 뭐 이런 말투나 맵시 뭐 이런 것까지도 교육을 하는 취업을 위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면접에서 첫인상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통점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대학별로요, 이 취업률을 높이는 나름의 방법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 이제 좋은 사례들을 보면은요. 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산학형 공동 취업 박람회를 굉장히 크게 이제 성대하게 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학교만 당국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교과부랑 고용노동부가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중소기업 많이 참여해가지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취업 제의를 받을 정도로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진학을 하다 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역 대학들이 요즘 이제 지방 대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네. 지역 대학들을 많이 말씀을 쓰는데 네. 지역 대학들이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려는 목적을 많이 이제 갖고 계시고 그래서 취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훨씬 더 골몰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대구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사랑방이라고 해가지고 사랑방이라는 말처럼 좀 이렇게 편하게 왔다 편하게. 갔다 하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취업 정보를 받으려면 대학 당국에 이제 대학 본부에 크게 웅장하게 이제 센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정서적인 좀 문턱이 높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위화감도 좀 느낄 것 그렇죠. 같아요. 쉽게 가기 네. 힘들고 그래서 그걸 대학 본부뿐만 아니라 단과대별로 이제 마치 카페처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커피도 마시면서 거기 전문가 있으니까 상의도 하고 그래서 문턱을 굉장히 낮춘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지역대학 중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네 예. 여기는 잡매칭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가 오. 돼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적성이랑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실제 자기 적성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걸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네. 실제로 어떤 학생이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이제 졸업생이 자기가 생산관리직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구직 활동을 했는데 계속 번번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잡매칭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고 이력서 쓰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전문가의 이제 조언이 당신은 이렇게 좀 차분한 것을 요구하는 관리직보다는 당신은 활발한 성격이니까 서비스직을 해봐라. 그래서 이 학생이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 진로를 바꾸자 해서 진로를 바꿨는데 네. 수많은 그 기업에서 콜을 받고 한 회사를 지원해서 갔죠. 제대로 매칭이 됐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정말 매칭. 부러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출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연출에서 이 방송 진행자로 올 때까지의 그 과정에 시간이 굉장히 네. 많이 걸렸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저도 대학 때부터 같은 꿈을 좀 꾸지 않았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 때문에 너무 요즘 학생들이 부럽기도 해요. 하긴 저도 이 학교 취업 지원실을 잘 찾았더라면은 지금 좀 넥타이 메고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공부 있지 잘 않을까. 못하시죠? 지금 이게 두 분 말씀대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많은 대학들이 그 취업 지원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탄탄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 예. 정작 재학생들이 그거를 모르죠. 그래서 지금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만약에 대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학교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네. 한번 살펴보시고 참여를 해보신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조선대학교의 잡매칭 프로그램 자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4년제 대학교의 이제 취업 프로그램들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전문대학도 취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개별 기술을 배워가지고 바로 사회 진출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는데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 주문식 교육을 창안을 한 학교로 좀 유명한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기업이랑 협약을 맺습니다. 지금은 한 330여 개 그 기업이랑 협약이 돼 있는데 네. 그 기업에서 뭘 가르쳐 달라고 학교에 주문을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은 이쪽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니까 학과가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요청을 하면 그걸 아예 커리큘럼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요청을 회사에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아주 잘 돼 있는 학교로 좀 유명한 편입니다. 네. 또 다른 대학도 있나요? 또 다른 네, 대학 취업 프로그램? 맞습니다. 그 예. 동양 미래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경진 대회, 뭐 취업 캠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개최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을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대학 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은 지원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스스로 이제 헤쳐 나가는 건데 그것들을 많이 고양시키고 취업에 관한 인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 그런 의도를 갖고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내용들을 네. 살펴보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순위까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이 이제 취업률이 높은 대학으로도 판명이 되면서 요즘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많은 그렇기 노력을 하네요. 때문에 요즘 학생들도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함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과가 특별해서 그 학과만 졸업하면은 왠지 취업이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취업률 몇 %다, 100%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발표를 하시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접근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통계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그거를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학과가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통계적으로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공학 분야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 분야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전통적인 인문 상경계 분야는 이제 그 해당 학문만이 아니라 글로벌을 좀 융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를 같이 융합한 학과가 더 각광을 받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사실 입시철만 되면은 대학을 선택함과 동시에 나중에 취업까지 바라보는 경향을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대학 진학과 동시에 취업까지 보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자기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요. 그래서 취업에 연관해서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은 제 생각에는 이과 계열이랑 문과 계열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이과 계열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학교의 산학협력 상태가 어떤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산학협력이라는 게 아까 영진전문대학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이랑 연계가 잘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산학협력에 관한 또 별도 부서, 취업지원이랑 또 별도 부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이랑 연계를 많이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인재를 키우는 좋은 방법인데요. 기업과 학교가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는 네. 바로 그 사회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산기술, 산교육을 배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또 이공계는 특히나 고등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실제 사회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또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예, 문과 계열은 그 대학의 학사 제도를 이렇게 살펴보셔가지고 복수 전공이나 다전공 같은 게 가능한지 그런 게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소위 융합의 시대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공뿐 아니라 유사 전공이나 전혀 다른 전공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학문의 응용력을 키우는 거죠. 네. 이게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이제 지금 요구하는 가치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발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창의적으로 발휘하느냐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학문의 그 응용력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다전공, 복수전공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두 개 전공하려면 학생들이 더 힘들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근데 이렇게 두 개로 전공을 같이 이제 다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는 분들이 취업률이 더 높은 편이긴 한가요? 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그것들을 봤을 때 저희도 이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성실한 면으로나 그리고 전문성 면으로 그리고 응용력 면으로 더 이제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그렇군요. 이과 계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의 여부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산학협력이 잘 돼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는 했었는데요. 4년제 대학도 이렇게 산학협력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산학협력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공단, 그러니까는 그 안산으로 따지면은 뭐 한양 에리카 캠퍼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크게. 그리고 뭐 구미에도 있고 뭐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저쪽 충청도 쪽에 있고. 그러면 이게 고급 기술, 첨단 기술은 이제 2, 3년 안에 우리 전문대 다니는 학생들이 그 학년 그 기간 안에 다 숙지하지 못할 경우가 좀 많아서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산업 기반 시설, 기반 그런 지역들과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산학 협력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도 하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사실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정말 취업의 길은 멀고도 험하고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만 잘해서 대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대학생들을 만나시면서 좀 인간적으로 어떤 감정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네. 네, 그것들이 사실은
안 됐죠. 불쌍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때와 굉장히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네. 시달려서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기업의 특성상 외국 학생들도 많이 보거든요. 외국 학생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대학 중에서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또 유학을 와 있고 네. 얘기하다 보면은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취업 얘기 공부만 한다. 자유로운 토론, 자유 토론이나 이런저런 시사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경우보다는 자기 스펙을 쌓는데 너무 골몰이 있어서 굉장히 똑똑하긴 한데 좀 안쓰럽다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저희 때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대학 진학을 앞둔 분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예, 마지막으로 저도 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그 취업 지도를 하는 대학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취업 우리가 지금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소위 그 좋은 스펙 그리고 스킬을 쌓아가지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취직으로 사실 이제 그 생활이 취업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최소한 10년은 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대학 동문들 이렇게 이제 그 분야에서 성과를 이룬 동문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나라에 좀 리더 계층이시겠죠. 네.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하게 자기가 선택한 길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자꾸 바뀌고 하는 것들이 그런 장인 정신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어떤 스펙이나 그 뭐 면접 스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마음속 깊이 내가 이 분야에서 끝까지 한번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진 장인 정신까지 저희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